5월에도 결국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다. 현재 일본에서는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과 미러 갈등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촉발된 우크라이나 사태와 신냉전 질서가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끝없는 벼랑으로 내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일본 정부는 오히려 수수방관만 거듭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들의 분노가 날이 갈수록 극에 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이 지난 16일에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5월 무역 통계를 놓고 보더라도 2조 3,846억엔이라는 역대 사상 두 번째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한 것도 모자라 여기에 더해 10개월 연속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발표되면서 엔화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인해 가뜩이나 깊은 수렁에 내몰린 일본 국민들을 더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일본의 엔화마저도 24년 만에 1달러당 135엔까지 폭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한국도 모자라 러시아와도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며 95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방위비를 무리하게 증강시키려 나서면서 일본 국민들의 아우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정부가 자국의 경제와 안보 대응을 놓고 계속해서 터무니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에 이미 미국과 서방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재빨리 수습하고 전후체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함에 따라 러시아의 관역이 점차 우크라이나가 아닌 일본으로 정조준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본 정부를 사면초가에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미국 합참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이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미국 정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결국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이자 루안스크와 도네츠크를 아우르는 돈바스를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가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승기를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정부와 서방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날이 갈수록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이 더해지면서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자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맹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공감대마저 급속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미국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기준금리를 28년 만에 0.75%씩이나 한꺼번에 인상시킬 정도로 물가와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연일 곤두박질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 역시도 러시아 정부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공급을 연거푸 축소시키는 바람에 이번 주에만 천연가스 가격이 42%나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유럽 각국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진영으로서는 출구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외교 협의회가 발표한 유럽 주요국의 여론조사 결과 분석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의 35%가 전쟁을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러시아에 대한 응징을 우선순위로 꼽은 응답 비율은 22%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서방 진영의 이 같은 고민은 더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각국은 각자 도생을 모색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도 점차 휴전과 협상을 종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론이고 일본 정부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프랑스 대통령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 루마니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러시아와의 협상을 직설적으로 요구한 데다가 심지어 미국의 국무장관마저도 우크라이나 정부의 동부지역 탈환 의혹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입장을 내놓고 나선 사실을 비춰봤을 때 종국에는 우크라이나와 일본 정부가 국제적으로 크나큰 고립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전쟁에서 서방 진영이 서서히 발을 빼려함에 따라 전황이 불리해진 우크라이나로서는 동부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빼앗기는 사상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는 것뿐만 아니라 서방 진영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경제와 국토를 재건하는 과정 또한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 역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러시아 정부가 다음 타깃으로 일본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서방 진영의 후퇴 전략은 일본에게 있어 크나큰 위협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침공을 벌이는 와중에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평화조약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에서도 일본을 겨냥한 군사훈련을 대규모로 벌여왔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의 이러한 우려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현재 일본에서는 자국 정부가 오늘날 군사강국과 방산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국을 상대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하기는커녕 터무니없는 보복과 갈등을 일삼게 되면서 결국 자승자박의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앞서 핀란드와 노르웨이를 비롯해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까지 포함하는 북유럽의 대다수 국가들뿐만 아니라 남미의 콜롬비아와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더해 아시아 태평양에 위치한 인도와 호주마저도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 맞서기 위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산 방산 제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사실을 비춰봤을 때 한국과 갖은 갈등을 지속해왔던 일본 정부가 러시아의 도발에 독자적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율배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듯이 최근 폴란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도 러시아도 절대 믿을 수 없고 오로지 한국과의 협력만이 자국의 생존과 안보 강화를 보장해줄 수 있다며 전 세계를 상대로 파격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경악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먼저 폴란드의 유력 매체인 비엘스크는 자국의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산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산 방산무기를 토대로 한 2개 사단을 새롭게 편성키로 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 매체인 비엘스크는 최근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폴란드 중부에 위치한 비스와강을 따라 2개의 사단을 새롭게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자국 정부가 이처럼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고 나선 배경에는 한국과 맺은 사상 초유의 협력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폴란드의 국영 방산기업인 PGG와 한국의 방산기업인 현대로템이 탱크와 장갑차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개발된 탱크와 장갑차는 물론이고 한국으로부터 새롭게 들여오게 될 흑표전차를 2개 사단에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도발과 위협을 적극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매체는 두 나라가 체결한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폴란드군의 자체 방어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미러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폴란드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켜주게 될 것이라며 매우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 매체는 지난 6월 초에 한국을 다급히 찾았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귀국길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방산무기가 하루라도 빨리 폴란드군에 도입되어야 한다며 매우 절실한 입장을 밝혔을 정도로 현재 폴란드의 안보 상황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이내 러시아의 위협이 폴란드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부터 방산무기를 재빨리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크라이나가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상황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자국의 국방 역량을 스스로 강화하지 않고 오로지 서방 진영의 지원에만 전적으로 기댔다가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게 되는 엄청난 후과를 치를 수 있다는 점에서 폴란드 정부로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더더욱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벌어진 독일과 소련의 침공으로 인해 무방비로 있던 폴란드 국토가 동서로 양분된 것도 모자라 1956년에 있었던 반소봉기 과정에서도 미국과 서방 진영의 철저한 외면으로 인해 폴란드 국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던 만큼 과거의 굴욕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의 방산무기를 통해 폴란드의 자립자강을 철저하게 다져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스페인의 유력 매체인 AS는 이 같은 상황을 대변하듯이 최근 프랑스와 독일 정부의 수수방관 속에서 러시아의 폴란드 위협이 현실화되자 결국 폴란드 총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현재의 국난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전황이 급격하게 러시아로 기울고 있고 여기에 더해 폴란드마저도 러시아의 위협에 놓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정작 유럽연합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오히려 러시아와 대화를 모색할 만큼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가 한국과의 방위 협력을 통해 대비태세를 완비하겠다며 구체적인 행동을 발표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총리는 여기에 더해 한국의 방산무기로 무장한 폴란드의 새로운 2개 사단을 수도인 바르샤바의 인근에 위치한 비스와강에 배치함으로써 러시아가 만약에라도 벨라루스를 통해 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결국 폴란드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늘날 증대되고 있는 신냉전 질서에서 두 번 다시 국토를 침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을 구축한 한국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이 평화로운 해법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